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시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담한 시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인데요. 지난번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서촌 골목편에 이어 이번에는 서촌 끝자락 인왕산 성곽길 따라 떠나는 역사 문화 탐방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시작으로 인왕산 둘레길, 딜쿠샤, 홍남파 가옥, 돈이문 역사관, 김구의 개인 사저인 경교장까지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고 시선 고정해 주세요. 우물 속에는 구름이 달리 파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 서촌 끝 부암당 언덕에 아담하게 자리한 윤동주 문학관.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학창시절 후배 정병욱과 함께 하숙하면서 자주 산책을 했다는 인왕산 자락이다. 일부러 문학관을 찾지 않아도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학관을 접할 수 있어 휴일이면 관광객이 끊이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윤동주 문학관은 예전 폐기된 상수도 가합장을 리모델링해 일반 문학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간소하지만 제3전시실은 영상 전시실로 조금 특별하다.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면 축축해진 눈으로 문을 나설 수밖에 없다. 우울한 마음으로 문학관을 뒤로하고 언덕으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시인의 언덕에 오른다. 금세 생전의 시인 눈빛 같은 맑은 바람이 온 전신에 파고든다. 조금 휑할 수도 있지만 시인의 언덕에 윤동주의 숨결이 스며 있다고 생각을 하니 남다른 감회가 느껴진다. 나름 시심에 젖어보며 능선 따라 길게 이어진 성곽길에도 눈길 한번 주고 학창시절 이 언덕을 누볐을 윤동주 시인의 해맑은 모습도 상상해본다. 언덕을 넘어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전통 한옥 도서관인 청운동 문학도서관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와 새소리, 솔바람 소리가 그대로 한옥과 책과 배경이 되어 속세를 벗어난 기분에 사로잡힌다. 마음이 번잡할 때 이곳으로 훌쩍 떠나와 하루 종일 머물다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청운 도서관을 지나 인왕산 숲길로 접어든다. 따스한 빛이 가득 들어오는 숲 속에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참 좋다. 보이지 않지만 저 깊은 땅속 어디선가 수많은 뿌리들이 기지개를 켜며 흙을 밀쳐내고 있음이 틀림없다. 내 발바닥이 괜히 간지러운 듯 했다. 완연한 봄볕에 개나리, 진달래 꽃눈이 봉긋 부풀어 오른 듯도 했다. 부암동에서 서대문까지 이어진 서울 성곽길 제4코스인 인왕산 구간은 가볍게 산책하기에 딱이다. 숲길 끝나는 지점에서 몇 걸음 내려가면 서양식 주택인 딜쿠샤. 딜쿠샤는 어떤 곳인가? 1919년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살았던 곳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미국 연합통신의 임시 특파원인 엘버트 테일러다. 서울시는 이곳 원형을 복원해 역사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기쁜 마음, 희망, 이상향이라는 뜻을 가진 딜쿠샤. 가옥 앞에서 숙연해지는 이유는 왜일까? 생소하지만 딜쿠샤라는 이름 그대로를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를 오래도록 잊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하다. 마을 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기로 한다. 조금 걷다 보니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마른 담쟁이가 여전히 붉은 벽을 휘감고 있는 2층으로 지어진 홍남파 가옥이다. 우리들 기억 속에 봉선화, 고향의 봄이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는 홍남파라는 작곡가도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서대문역 방향으로 좀 더 내려가 보기로 한다. 내려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곳은 도림문 박물관 마을이다.
박물관 마을은 여러 가지 테마로 구성된 제법 규모가 크고 소재도 다양해서 나중에 따로 소개하기로 하고 강북 삼성병원 건물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경교장으로 향한다.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삶의 흔적과 그들의 활동 무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교장. 이곳은 해방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국내 활동 무대이며 백범 김구가 1945년 11월부터 1949년 6월 26일까지 안두희에게 저격을 받아 서거할 때까지 3년 7개월 동안 머물렀다. 경교장 명칭은 서대문 부근에 있던 경교라는 다리에서 따왔다. 이곳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여 국무회의를 하고 반탁운동과 남북협상을 주도하는 등 해방 후 혼란 전국을 수습하였다. 백범 서거 후 외국 대사관저, 미군 시설,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13년 원형을 복원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서울에 살면서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장소든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접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번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를 계기로 봄 되면 나들이 삼아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서울을 중심으로 17번째를 했는데요. 다녀오는 곳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 모셔서 다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고 나서 인증샷을 남기시면 그런 이벤트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허은숙의 골목 이야기 진행의 허은숙, 기술의 김준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We have only one chance to shine in this world, for you see, this is not a rehearsal. So make sure your act comes straight from the heart. You're a product in this life's commercial. The director is there to offer advice. Be sure that you listen and take it. And if you lose your way, don't be frightened to say, I am lost, please God help me to make it. For life is a book full of wisdom and truths, and each day a page is turned over. So play your part well, and someday you'll find your name on life's storybook cover. So play your part well, and someday you'll find your name on life's story.